이리 오너라. 이리 온.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진영 월요병은 없으신가요? 이제 마스크 떼도 되지 않니, 진영아? 좀 괜찮습니다. 진짜 초지일관. 아무튼 잘. 오늘 중국 이슈 트래커 나왔는데 이거 먼저 녹음하려고 하는 게 누가 뭐래도 저번 주에 우리가 제시해왔던 게 결국은 이 전인대 오픈하면 개막하면 미중 갈등도 약간 서로 뭐 격화되기보다는 약간 진정되고 위안화도 좀 강해지고 원화도 강해지고 외국인도 좀 돌아왔으면 여하튼 모든 거는 IT가 좀 올라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화해 이슈가 푹 나오면서 좀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에 그래도 뭐 기본 우리 회의 내는 결론 기본 시나리오를 수정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을 내는 상황인데 다만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고민, 뭐 주가 빠진다는 걸 떠나서 바로 2,000포인트 안착은 좀 좀 서로 치고받고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여하튼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전인대가 도대체 좀 뭐가 좀 시장 기대와 달랐고 아니면 뭐가 비슷했는지 좀 보고 싶은 게 첫 번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차이나 여기 두 가지 크게 져져 있던데 미중 갈등 내용 뒤에 있더라고. 어제 발표할 때 갖고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인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에서 원자재랑 중국을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로 염승환 차장입니다. 이번에 그 카카오 그때 이제 송정원 팀장님하고 같이 방송했는데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한 분이 예전에 그 카카오 대부 그거 이리온 보고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났다고. 그때 네, 진짜 불확실할 때였는데. 근데 그 어떻게 또 베팅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 주셨고 그다음에 오리나우 연구원하고 이번에 그 염동찬 연구원이 그 겜방 했는데 사실 1, 2회는 좀 반응이 약했는데 이번에는 좀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댓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댓글도 좀 많이 달려서 다음 회가 좀 기대된다. 이런 좀 댓글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재밌던데. 네, 이번엔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저희 이제 뭐 사실 저희 그 이리온에 사실 뭐 물론 모든 댓글이 다 좋지는 않지만 물론 간혹가다 좀 안 좋은 댓글도 있지만 뭐 대부분 다 좋게 좀 달아주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댓글 보다 보니까 한 분이 그 윤세님을 뭐 저도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윤세님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보다 그게 맞고 틀리고는 안 떠나서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누구보다 좀 소신 있게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좀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줘서 그게 좀 자기는 너무 좋았다.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그게... 적어주셔서 제가 지금 잘 맞는 편이에요. 네. 중요한 건 정말 싸가지 없게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나 말하니까 오늘도 예전에 오늘 뭔 걸 녹음할까 했는데 애널이 기분 나쁘다고 녹음 안 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댓글에 이상한 것들 왜 다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댓글 이렇게 달면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 뭐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돼지 역다한 소리 같다야 저한테 무슨 흘리는데 뭐 그렇게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만 뭐 좀 약간 말실수나 하면 그냥 그렇게 꼭 찾아서 보게 돼요. 애널들이 저기도 저희마저 이거 저희가 방송 안 했으면 하는 건지 살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싫어요? 그러면 애널이 자꾸 녹음 안 한다 그러면 나도 뭐라고 내가 이거 진영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내가 이런 거가 짜증 나니까 자꾸 댓글 갖고 하는 거데 저한테 하는 거 저도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가 이거 갖고 뭐 그리고 뭐 이거 뭐 구독자 늘면은 좋죠. 회사에 할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 한다고 뭐 이 수입이 얼마 된다고 저희가 그거 늘리려고 그걸 하겠어요. 노이즈 일으켜서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제가 관종이어서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결론은 우리 주제가 웃는다 기분 나쁘게. 아휴 근데 이제 하여튼 좀 그렇게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도 올리면 오늘도 여기 우리 방송마저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겠죠. 그거 맞냐 그게? 네. 자꾸 전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 저번에 한참 심하게 뭐 그 얘기했잖아. 콜센터까지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그래버리면 뭐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하는 건지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건지를 내가 좀 이해할 수가 없고 콜센터에 좋은 말이나 전화를 해주세요. 그러면 왜 회사에 자꾸 그런 거 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하면 이걸 내가 자꾸 하고 싶겠어요. 하여튼 일단 아침부터 가라다 보니까 또 갑자기 열 푹 화났네. 방금 전에 그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 사실 프로데크로 뭐 그 기분 나쁜 게 왜 삭제해버렸고 삭제했으니까 찾아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뭘 그렇게
희연하신 분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는 건지를 그런 쌍소리가 비슷하게 해버리면 듣는 사람한테 욕한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100개의 좋은 말 댓글보다 1개의 그런 기분 나쁜 댓글 때문에 내가 자꾸 이런 말 하는 것 같고도 뭐라고 하는데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을. 이거 왜 자꾸 저런지 모르겠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관여한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도대체 리포트에 뭘 써놔도 뭘 전하려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언니 원하는 거는 이 종목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세요. 뭐 줄 하나 거놓고 여기서 손절매 치세요. 아니 뉴스 뭐 나오면 오늘 무슨 쪘으니까 뭐 뜰 거야. 이런 걸 원한다. 여기를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정말 염차장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10명 내가 봤을 때는 다 녹아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또 사람들 또 이거 또 말 앞에 욱해서 또 이랬는데 사실 나도 기분 나빠서 우리 애널한테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면 나도 그따위란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나오면 다 삭제해버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정색을 해버리고 나야 되는데 진영이 그래도 그거요 마스크 안 벗잖아. 내가 왜 굳굳하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인현 연구원 이태훈을 불렀어요. 여기서 방송하는 네. 거 봤죠. 내가 야야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더라고. 네가 사수지. 예. 하여튼 이 걔들 내가 대체 뭔 말만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그런 건 기분 안 나빠하는 거 제가 네. 이러니까 제가 뭐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제 의견을 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건 전 1%도 기분이 안 나쁜데 왜 저러는지 저런 건 정말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왜 그 좀 그 비하해가지고 네. 함부로 얘기하고 뭐 너희들 짜고 쳤지 뭐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심지어 뭐 이베스트에 자료 나온 날은 무조건 주가 빠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나는 그거 통계적으로 보여주세요. 정말 아니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말 하는 거는 정말 같이 호흡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제가 싫었고 좀 아재 같고 짜증 나시더라도 그래도 일반 투자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해야 우리 시장이 좋아지고 제가 어깨에 몇 년 더 있을지 모르니까 그 기간 더 이거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사명감 갖고 하는 거니까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제발 듣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원 합시다. 그래서 정말 고민해야 될 주제가 내 말은 내가 중국 때문에 주말에 판단이 안 쓰는가 중국 때문에 지금 진영아 나에게 답을 다오. 답까지 해줘. 중국이 이번 정책이 컨센과 어느 정도 뭐가 괴리가 있고 뭐가 비슷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이게 극한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을에 어떤 그 이벤트를 노린 어떤 이벤트일 뿐이냐 내가 궁금한 겁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번 자료에서 일단 먼저 요약을 갖다 먼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일단 6월에서 7월 달에 이제 중국에서 고교나 또는 대학 졸업자가 한 874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7월과 9월 그 사이 때쯤에 실업률의 개선 여부에 따라서 추가 부양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도 다른 노이즈 뭐 EPN이나 뭐 이런 여타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다른 것보다 실질적으로 참고해야 될 게 중국이 정말 무역 합의를 갖다가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느냐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즉 중국의 실업률과 그다음 다른 한 가지는 1단계 무역 합의의 이행도, 이걸 갖다 이 두 가지 차트를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트래킹하면서 접근을 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고용이 안 되면 정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고용이 중요한데 7, 9월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저는 그쵸. 왜냐면은 일단 신규 고용 목표치를 갖다가 이번에 900만 명으로 잡았어요. 작년에 1100만 명인데. 그러니까 실업률도 지금 6%대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한 수준을 갖다 좀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7월에서 9월 달 사이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고용을 갖다가 안정을 시켜야 소비도 될 수 있는 거고 뭐도 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컨센을 갖다 하회했다라고 접근하는 이유가 그 5G나
데이터 센터나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걸 너무 오버했어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부분도 약간은 너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뭐 다 실망했다는데 사실 화웨이와도 연관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서 컨센을 하였다라고 좀 접근하기에는 뭐한 게 지금 중국이 뭐를 우선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얘기를 이제 쫙 들어볼게요. 예. 일단 5페이지에 봐주셔서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즉 사실상 하반기죠. 하반기 동안에 중국의 방향성을 놓고 보자면은 그림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갖다가 분명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유의미하게 변화를 주면서 확대를 했어요. 일단 뭐 신형 인프라에 원체 말이 많으니까 뭐 그거는 오케이인데 신형 도시화 그리고 전통 인프라와 부동산 개발을 갖다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은 그동안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높이지 않겠다라고 계속 관찰해 왔었고 두 번째는 전통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도 비중 자체를 갖다가 투자 비중 자체를 갖다가 계속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들고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고용을 갖다가 위한 것이죠. 즉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고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가처분 소득도 급감을 해가지고 중국은 뭐 상태도 심각하고 내수도 지금 뭐 중국 이외 지역만 하더라도 연안 이제 화물 물동량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입 화물량 이제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공급 과잉이 또 한 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우선순위가 신형 인프라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통 인프라나 부동산을 갖다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가지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고용을 방어해줘야 된다는 게 우선순위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올해 방향은 키워드는 고용 그리고 실업률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변화에 굉장히 좀 주목하자. 5G만 바라보시고 데이터 센터만 바라보시고 이번 전인대를 접근하신 분들은 컨센 하야겠지만은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이번 대책이 굉장히 딱 지금 현실에 들어맞는 조치였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일단 중국 여름학기 졸업생이 874만 명이라는 자체가 놀랍다. 뭐 거의 한 800에서 900만 명 정도 매년 나와요. 야 진짜 경제가 이 고용을 유지하려면 진짜 내가 그래서 3차 산업 안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제조업으로 어떻게 이걸 커버하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고용이다 보니까 단기 고용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양적 고용을 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5G나 이런 것들은 질적 고용이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양적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사실 토목건설이나 이런 게 가장 좀 더 쉬운 방법일 수가 있는데 왜냐? 우리가 건설만 한다 해서 건설로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자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들의 고용도 유발하는 효과를 갖다 보이고 가구라던가 이러한 인테리어라던가 전반적인 고용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을 갖다 먼저 꺼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GDP 목표치를 갖다가 가계소득에 연동시킨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GDP 목표치를 제시를 안 했다 하지만은 자세히 이제 그러니까. 전문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가계소득 증가율이랑 동일하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가계소득을 갖다 그럼 기준으로 하면 결국에는 신규 고용인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신규 고용 목표치를 900만 명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GDP당 신규 고용이 220만 명이 유발됐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이걸 기반으로 올해 성장률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안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고용을 기반한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은 이미 제시를 했다라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드라이브를 갖다 세게 걸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히나 그동안에 원래 좀 자제를 해왔던 전통 인프라나 부동산 쪽을 좀 건드렸다 정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규모 감세도 사실 나왔습니다. 일단 감세 측면에서는 작년도에 2조 위안의 목표치를 갖다 뒀는데 이번에 2.5조 위안의 목표치를 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정부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다 내용들이 나왔는데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갖다가 사상 최대치인 3.6%로 정했는데 3.6%가 아니라 3.6% 이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명시를 했고요. 감세도
작년도에 2.3조 위안 가량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올해는 2.5조 위안이라고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라 2.5조 위안 이상이라고 문구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구에서 이상이라는 문구를 갖다가 목표치들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상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게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에는 적시적으로 정책의 강도를 갖다 조절하겠다라는 문구를 또 삽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7월에서 9월 달에 실업률 지표 일단 지켜보고 그때 여전히 나쁘다 싶으면은 추가 부양 나서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고용을 방어하는데 그리고 소비를 갖다 지켜주는데 목적을 갖다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정책의 방향은 우리가 뭐 신형 인프라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고용이 더 우선시 된다 정도로 접근하신다면은 올해 실업률 지표를 계속 주목하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8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즉 질적 고용도 질적 고용이지만 양적 고용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게 좀 특이한 문구가 언급된 게 양신일중이라 해가지고 즉 앞 페이지에 있더라고. 예. 5페이지에 뭔 소린가 있어요 이게. 양신일중 즉 두 개의 새로운 것 그리고 일중은 하나의 중요한 것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신형 인프라고 하나는 신형 도시화입니다. 일종은 말 그대로 교통과 수리공정 등 전통 인프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전통 인프라를 갖다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유의미한 거는 철도 인프라가 확대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철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3차 5개년 계획을 갖다 감안하면은 올해 원래 목표치는 하향 조정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전년 목표치 대비 1,000억 위안을 갖다가 확대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뭐 철강이나 이쪽 단에서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은데 왜냐 그만큼 수요가 없는 상태니까요. 다만 그만큼 경기 부양을 위한 좀 목표치를 갖다 세게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0번의 전력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상향 조정은 됐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하향된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난 이제 양회 이전에 계속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시피 조기 집행에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가동률 끌어올리고 어떻게든 수요를 갖다가 조기에 회복시키겠다는 게 목표인데 이런 조기 집행이 목표가 되면서 그림 11번처럼 실제로 투자 그로스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건설이나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력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 역시도 그로스가 개선된 모습이 보여줬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시크릿칼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지속 가능하다 봐 우리나라 기업. 지속 가능하기는 좀 어렵긴 하죠. 그치. 왜냐하면은 사실 그만큼 세게 어떻게 보면 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어느 정도 땡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구리만 메탈 즉 구리 가격이랑 시크리컬 관련 종목들이 약간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구리 가격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2분기는 상단이 닫혀있다고 접근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열릴 수는 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잡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즉 부동산 가격의 이 그로스를 갖다 잡겠다라는 거죠. 잡겠다라기보다는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정부의 의도이고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면은 자기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니까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갖다가 아예 잡겠다는 게 아니라 즉 그로스를 갖다 박스권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부동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줬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부동산 건설이라던가 이런 쪽 투자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라는 것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 12번에 노후 주거단지에 대한 재건축 물량 자체를 갖다가 작년 대비 105%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40에서 그리고 기존 계획 때보다 40에서 50%가량 확대된 수준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림 15분에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 파일로 넣어놨지만은 중국 발개위에서 4월달에 긍정적인 정책을 말한 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상당히 규제가 강했잖아요. 이게 네. 중국도 너무 좀 몰리고 뭐 부동산 투기 벌어지니까 예. 이거를 다 해제한 거야 그러면? 다는 안 한 겁니다. 사실 그래? 1선이나 2선 도시 같은 투기 과열 지역은 현상 기조를 유지하되 3, 4선 도시나 일부 2선 도시들 중에서는 소비가 위축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투자 활동이나.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고요. 즉 사실상 그로스 측면에서는 급격하게 둔화한 걸 막기 위해서 평균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를 완화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발개위에서 이제 호적 제도를 갖다가 완화하겠다라는 정책이 또 한 번 나왔거든요. 올해 안에 비호적 인구에 대해서 1억 명을 갖다가 도시화로 접근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중국의 신형 도시화라는 정책이 나왔는데 이걸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중국의 그러니까 그 상주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의 도시화율은 60%대입니다. 근데 호적 인구, 즉 기존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호적을 기준으로 하면은 도시화율은 40%대밖에 안 이 됩니다. 호적 따기가 힘들잖아. 베이징 살기 힘들잖아요. 그쵸. 호적. 사실 차도 그렇기 그렇고.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기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는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수요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서 즉 수요도 살리고 투자도 살리겠다라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뒤에 이제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지역별로 그동안의 오랫동안의 규제 변화를 갖다가 제가 좀 넣어놨는데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었던 우한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타 지역들이 지금 꾸준하게 LTV 규제라던가 전매 제한 제도 또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내지는 이제 심지어 어떤 조치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주택을 갖다가 이제 주택을 매입할 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정책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어떻게든 일부적으로는 좀 지켜줘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좀 적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물론 전국적인 변화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속도 조절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올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다가 어느 정도 버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접근도 가능하겠고요. 사실 이게 되게 이번에 어쩌면 컨선과 달랐던 점이 부동산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차라리 딴 것보다 뭐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규제를 풀어주고 특히 아까 호적 극제도는 나는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베이징이나 상해에 사람 몰리는 거 막으려고 예. 꽤 강하게 유지해온 정책인데 그렇죠. 일단 부동산 사게 해주는 거잖아. 그렇죠. 일단 뭐 이제 일선 도시들 북경이나 상해 같은 일선 도시들은 좀 규제를 갖다 어느 정도 이제 호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하 지역의 도시들에 대해서는 완화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하고요. 연내에 1억 명의 비호적 인구를 갖다 도시화로 접근을 갖다가 수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요를 갖다 유발시키는 거고요. 더 좀 약간 극단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면 부동산도 좀 움직이지 않겠어? 올라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근데 좀 빠졌었어요 그동안. 빠졌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말하던 언택트 인프라. 예, 언택트 사실 이번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신형 인프라나 언택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그동안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거 컨센 하회다. 라는 식으로 성장주를 갖다 긍정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기대감을 갖다 많이 낮추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다만 여전히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은 사활을 걸고 있다. 왜? 중국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철도나 뭐 이런 것도 고속도로 이런 건 다 이제 가졌어요. 근데 중국이 없는 것이 생활용 SOC라던가 그리고 5G라든가 신형 인프라는 중국이 그동안 갖고 싶어도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간다. 즉 투트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 중국과 미국이 격화돼서 화웨이를 망하게 할 거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중국이 화웨이 쪽이 만약 미국이 제대로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화웨이는 정말 힘들어지고 예. 이거 다 못하거든. 그렇죠. 중국이 5G 인프라를 못 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이 칼을 여기다 딱 댄 거야. 너 진짜로 나 칼 쓴다 너.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보면 중국이 많이 미국을 쫓아왔어도 뭔가 확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누가 뭐래도 미국이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책을 가기 위해서도 중국은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제 평화라는 글자가 빠진 대만과의 통일 또는 이제 홍콩 국가보안법을 언급했는데 이례적으로 다만 이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는 계속 이행을 할 거다라고 반드시 이행을 할 거다라는 문구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정 간섭은 하지 말고 우리 계속 조금 돈독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 어쩌면 그동안 미국이 중국의 성장을 용인해준 느낌도 있거든. 어떤 파트너로 좀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이러고 싶었던 것 같아. 미국의 의도는 내부에. 그런데 중국은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미 둘이 너무 엮여버렸어. 소련과 미국처럼 서로 체제가 분리되어 있었으면 이러지 않은데 경제가 서로 너무 붙어 있다는 거지. 사실 뭐 뒤에 이제 최진현 연구원이 오늘 재밌는 아이디어를 줬지만 중국이 물건 안 사면 미국도 되게 힘들고 지금. 그렇죠,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수입 비중 자체가 중국이 곧 있으면 미국을 따라잡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왔거든요. 내심 이거 같아. 막 서로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는 너네 왜 내 물건 제대로 안 사? 이게 갈린 것 같고 미국이 너 정말 말 안 들으면 화해고 뭐고 너 진짜 한다 너. 왜냐하면 이런 모든 5G 인프라에 지금도 핵심 기술은 미국이 많이 갖고 있거든. 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야. 지금 어쩌면 이 밸류체인의 아주 중심의 핵심은 미국을 빼고는 설립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 5G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높았는데 이거는 미중 관계의 어떤 개선과 함께 동시에 강력히 추진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건 내 생각이고. 네, 뭐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신형 인프라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 자체가요. 다만 여전히 중국은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양신 일중 즉 이 안에 양신 안에서 이제 신형 인프라에 대한 거는 여전히 들고 가겠다라는 걸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중국이 여전히 질적 성장에 있어서 방향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이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14차 5개년 계획에도 이제 올해 10월 달쯤에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될 텐데 여기에도 분명 내용이 계속 실릴 거라고 저는 접근하고 있고요. 일단 이걸 위해서 즉 언택트 소비를 위한 환경이 바로 이러한 것들인데 언택트 소비도 분명 긍정적이에요. 그림 16번처럼 사람들이 언택트 소비가 실제로 뭔가 코로나가 좀 저는 앞당겼다고 보고요. 더욱더. 중국의 소매 판매를 하다 보시면은 분명 그로스 차원에서는 여전히 부진하게 회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30%대 플러스를 갖다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안 나와서 중국의 성장주들이 좀 눌릴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얘네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들고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안 터졌으면 사실 방향 자체는 계속 이쪽 방향이 맞는 거죠. 그 신형 인프라 쪽이 그쵸. 계속 강화되고 그쵸. 전통 인프라보다는. 근데 그쵸. 이게 결국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전통 인프라 쪽으로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이제 중요도가 조금은 살짝 낮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이제 고용이 그래도 좀 좋아지면 다시 신형 인프라 쪽으로는 방향도 틀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쪽 부분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 중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미중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짧게 다뤘지만은 상당히나 아침에 이 파트 2 부분이 주말에 이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맞는 말이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번 들어보시죠. 최진현 연구원 얘기를. 예, 뭐 사실 앞서도 살짝 언급드렸지만은 홍콩 이슈라든가 대만 이슈, 우리가 아는 EPN이라는 즉
미국의 우방들로 꾸려가지고 중국에 있어서 공급 체인을 갖다 다 이전시키는 이러한 근데 이 계획들이 편에 한국이 우리가 뭐 의사표명한 것도 없고 너무 또 이것도 확대해석더라고 지금 뭐 거의.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도 이 얘기들은 맞다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국을 어떻게든 미국이 견제는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런 과거에도 우리가 사례에서 소비에트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독일이라던가 EU에 대한 이런 견제들을 갖다 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넥스트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금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강도 측면에서 EPN을 당장 논할 단계냐. 그러니까 EPN을 한다 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선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식의 좀 생각도 들고요. 물론 우려스럽긴 하죠. 20페이지에 그림 25번을 갖다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물론 27번부터 28, 29, 30번을 갖다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되게 자세하게 좀 다뤄줬는데 글로벌 공급 체인의 주도국 자체가 미국이 빠른 속도로 뺏기고 있거든요, 중국한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림 25번과 26번에 봐주시면은 그래서 파란색은 미국이죠. 미국이고 빨간색이 중국인데 그냥 파란색이 엄청 땅을 뺏기고 있네. 왜 한국이 빨갛지? 한국도 사실 수출에 대한 의존도로 보면은 중앙권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 물어본 거야. 의외로 이제 한국이 반도체 수출도 그렇고 모든 게 중국에 많이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그림이 파이낸셜 타임즈 그림인데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림 25번에 봐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방향은 좀 계속 EPN으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갈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의 글로벌 수출 비중에서 미국은 이미 중국한테 압도당했죠. 근데 EPN 동맹들과의 수출 비중을 미국이랑 합친다면은 중국을 갖다가 좀 상회하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미국은 이걸 갖다 좀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림 26번처럼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소비에 대한 주도권을 갖다가 좀 중국이 완전히 뺏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우리가 미국 하면 전 세계 소비는 미국은 소비하고 이게 뭐 교과서적인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이만큼 쫓아왔어. 중국이 2010년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주도권까지 공급에 대한 주도권까지 이 두 가지를 중국이 다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게 과연 이제 뭘까라는 식의 기술. 고민들이 되니까요. 물론 기술이 있겠죠. 기술 그거 하나 남았다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뭐 진영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이 그 칼을 쓴다는 거는 코너에 몰렸다는 감정이고 그 칼은 너무 근데 날카로워. 중국이 그 기술 건너면 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전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갈등은 더 골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올해랑 내년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다른 노이즈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왜 중국과 미국이 이 정도로 갈등이 격화됐을까 했다가 좀 기원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염처장 내가 아침에 듣고서 아 맞아 이랬다. 이제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합의 이행이 굉장히 안 했어요. 안 했더라고. 이게 합의 이행을 중국이 이미 안 하고 있었어.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어 저도. 그러니까 페이지 21페이지에 제가 그림 31번에 넣어놨는데 지금까지의 2월, 3월, 4월까지의 중국의 이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률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왼쪽은 2020년 기준이고 그 오른쪽 같은 게 2020년과 2021년 전체 기준을 갖다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의 이행률을 갖다가 적시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46%대로 중국이 적극 이행해주고 있어요. 수입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텃밭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산물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행률 자체가 5%도 안 돼요. 트럼프 열 받은 거야 지금 보니까. 아니 이행을 해주면 그래도 근데 아무도 안 한 거야 중국 애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그림 32번에 보시면 중국의 미국산 원유 수입량을 보면은 움직이지도 않고 있어요 거의. 석유 때문에 자기들 망하고 있는데 사주지도 않지. 농산물도 안 사주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최근에 농산물 수입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야 좀 조기에 합의를 이행해라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웨이 이슈나 홍콩이나 대만 이슈라던가 EPN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봤었을 때 합의 이행도가 어떻게 될지 더 진전을 보일지 아니면 더 안 좋아질지에 따라서 미중 간의 이런 노이즈가 갈등 여부가 정도가 압박 수위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 이행을 잘 안 하면은 압박 수위는 더 올라갈 테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합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수위 자체는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게 두 가지, 즉 앞으로 실업률에 따라서 추가 부양의 여부, 두 번째는 이 합의 이행률에 따라서 미중 갈등의 여부, 이제 추가 강도 여부 이 두 가지를 계속 키워드로 주목해 보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빨랐나요? 아니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네, 근데 저도 이거 이 표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생각인데 너무 이거는 뭐 이게 이해를 안 답일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합의된 내용조차 잘 진행이 안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내가 저번 주에 상당히 당황했거든 제가 사실은. 예. 저는 왜냐면 삼전이나 한익이 끌고서 왜냐 삼전 한익이 워낙 바텀에서 좋아지는 걸 나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가격도 좋았고 밑에서 보면. 그리고 기업들도 그리고 뭐 수출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걸 느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다 좀 사주는 느낌도 들어오면 사주기만 하면 이거는 업이 열리는구나 보았는데 중국이 여기서 팡 하고서 화해를 터뜨려 버렸거든. 네.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세게 나왔을까? 미국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잖아 이 정도면. 그렇지 않나? 화해를 이렇게까지 하면 쉽게 말해서 화해 도와준 나라까지 다 문제 삼겠다 해버리면 어쩌면 공급망 체계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했는데 그래서 되게 불안도 했어요 사실. 지금도 삼전이 만약에 여기서 끌고 못 올라가면 그래서 최근에 보면 IT 중소형주 중에서 우리가 최영산 연구원 자료는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의외로 또 반도체는 계속 재고 쌓기를 들어가는 거야 지금. 급하니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쪽 좋아지는 것들만 위주로 좀 말을 한 건데 오늘 듣고 보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건 화해이 아마 제재가 10월이지. 예, 제가 알기로 9월로 알고 있어요. 9월인가 10월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기간 웃기지 않아? 그때 이제 미국 뭐 대선. 예.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는 정말 마지막 시간 준 거야. 너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고. 근데 중국도 좀 세게 나온 거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세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중국이 막 이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진짜 어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은 서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다. 너무 약한데 왕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강조를 갖다 해줬었거든요. 작년에 다 막히거든 이거 지금 모든 게 중국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지금 내수가 박살이 났잖아요. 내수도 박살나고 에너지도 박살나고 농산물도 박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올해 목표치도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그냥 내년 것까지도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조기 집행을 만약에 진짜 중국이 만약에 해준다면은 미국이 과연 이렇게 압박 수위를 갖다 계속 더 세게 밀어붙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미국산 원주도 사주고 농산물도 과감하게 사가지고 하지.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힘들긴 해요. 왜냐면은 중국 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위축됐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 있는 정유업종은 지금 공급 과잉 우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좀 양해해 달라는 건데 미국은 이제 그럴 생각이 없는 거고요. 근데 그전에는 유럽은 EU가 좀 미국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면서 중국도 좀 도와줬는데 EU가 급하거든. 생각해봐. 우리는 뭐 유럽 애들이 뭐 먹고 살아요. 다 뭐 로마랑 뭐 스페인 뭐 우리 얼마나 여행들 많이 갔어. 당신들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진짜 그거 안 되면 걔네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은 정유업종, 유럽은 관광업종이거든. 근데 관광업종이 저정도 났으면 저 중국 놈들 때문에 뭐 이러는 것 같단 말이야. 유럽도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 우리 아시아인 가면 막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중국이 혼자 고립주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 내가 보기엔. 중국은 기술에 있어서 아직 안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질투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나는 미국이 저 정도 나오면 중국이 그냥 마구 덤벼들 수는 없는 상황까지 썼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 카드를 쓴 게 화해야 이번에. 나는 처음 날 보고서 황당했다니까 진짜. 뭐 하자는 거냐 얘를 지금. 근데 내가 트럼프가
왜 그랬을까? 네, 오늘 최진현 연구원 저는 그래요. 최진현 연구원 듣고서 그래도 좀 뭔가 중국이 액션을 해주면 그래도 약간 못 이기는 척 정도는 해줄 수도 있겠다 하는데 좀 그렇게 봐도 되겠을까?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희망사항이에요. 제 희망사항. 또 뭐 이거 나중에 또 이거 갖고서 뭐 그래놓고서 왜 말 달라지냐 또 이럴까 봐 걱정인데 주말 내내 제가 우리 동네에 수성동 계곡이라고 되게 좋아요. 물도 네. 많이 내리고 비가 물이 그런데 거기 이제 쭉 와이프랑 이제 올라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앉아 있다가 불현듯 그걸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이게 잘못되면 정말 이거 꼬이는 이번 주 어떨까 되게 고민하다가 의외로 급해질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 기업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더 놔두면 큰일 나니까 이제. 그래서 뭐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 인식들이 좀 늘어날 시점 같은데 너무 걱정은 말라 정도. 중국 나는 오늘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안정됐는데 아닌가? 저도 사실은 뭐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지만은 7월에서 9월 달 사이에 실업률 지표를 갖다가 좀 확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콜도 더 세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만약 고용 문제가 7, 8월 해결이 안 되잖아. 정치 이슈가 엄청 홍콩만의 문제겠어요 이게 지금. 네. 민주화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우리 세대들도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 군부독재 타조하자고 했던 거였듯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실업 문제 아까 나 800만씩 오는 건 알고 있었죠. 900만씩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중국이 장기적으로 3차 산업 키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발전해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팍 막혀버린 거야. 막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지금. 그래서 정말 부동산까지 푸는 거 보면 그래도 중국이 힘들어도 뭐 돈 물어내느니 뭐 코로나 때문에 미국 물건 좀 많이 사주면 일단 내 생각에는 농산물부터 왕창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잖아. 예. 수확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단판을 져야 트럼프가 내가 미국 중국을 압박해서 농산물 사왔다로 거기서 이제 표가 나올 수 있는 이 수순 아닐까라는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생각합니다. 이건 제 희망사항이니까. 네. 예, 어쨌든 뒷부분의 파트 3에는 어펜딕스로 정부 업무 보고 전문을 갖다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제 이게 뭐 앞에 부분이야 이제 제 뭐 그냥 방향 정도라고 봐주시면은 뒤에 정부 업무 보고는 중국 정부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전문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어를 다 번역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번은 좀 쉬웠어요. 왜냐면 짧았지? 정부 업무 보고 이번 발표가 시간이 원래 평균 2시간 반인데 이번에 1시간으로 확 줄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딱 황당했던 게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했고 그렇죠. 오전에 끝났잖아. 그래서 다들 오후에 뭔가 얘기를 하기로 돼 있다가 나도 오전에 끝났다는 거죠. 뭐가 끝났지? 그러니까 너무 다 빨라져서 지금 중국도 되게 약식으로 당한 거죠. 예, 거의 다 그렇죠. 하기는 기간도 이때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예. 그것도 그날 갑자기 생각난다. 벌써 끝났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맞아요. 뭐가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너는 자리 없지. 씨.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또 확인했더니 실망이요, 실망. 뭐가 없다는 거야. 컨센서스 하회. 그리고 처음에 뭐가 날라왔냐면 애들 왜 당황했냐면 목표치 제시 안 하니까 마치 그쵸. 뭐 큰일 난 줄 알았다고 다들. 홍콩 빠지고 있지. 그러니까 홍콩 사실은 다른 문제로 빠진 건데 야 이거 나중 봤더니 상해는 별로 빠진 것도 없어. 그래서 그날 해프닝이었거든 사실. 내가 지금 안 생각하면 내가 말씀드린 그날의 코스피 하락은 해프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번 주 초에 이게 좀 복원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거는. 그건 내 생각이니까. 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 많이 콜 다니고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뺏었네 내가. 네. 오늘은 저번에도 한번 막 녹음했다 다 삭제했잖아 앞에 거. 그때도 댓글 이상한 거 달려서 삭제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놔둬요. 정말 저희 생각이에요. 제 솔직한 마음이고 제발 저한테 돼지 멱다는 소리까지 오케이인데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우리 동료들한테까지 그런 말 하는 거는 나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거야. 그 쌍소리 비슷하게 하는 건 정말 내가 그거 캡처 떠가지고 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네. 일요일 누나, 일요일.